4차 산업혁명과 중국의 변화라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라고 부르는 것들, 사물 인터넷, 융합, 연결, 공유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중국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경험하신 분들이 이거는 정말 신선하다. 과연 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그 불편함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을 의미할 것 같아요. 아마존고를 이용하는 방식은 일단 스마트폰을 들고 문화에 들어가죠.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들을 이제 챙기고 그거를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라는 이 행위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죠. 전체 구조가 확 바뀌진 않지만 이전에 저희가 불편하다고 필요 없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게 바로 산업혁명을 의미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이 시대를 바로 초연결사회라고 불러요. 중국에는 이 초연결사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문이 어떤 형태로 있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출입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중국에 지금 가면은 길거리에 자전거가 사람 수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고 제 앞에 있는 자전거 앞에 가서 앱을 킵니다. 그리고 앱으로 자전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죠. 그럼 제가 이 스캔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전거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경제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식의 사용 패턴을 보입니다. 작은 이제 후통이라는 골목길에 있는 카페예요. 이 브랜드 매장은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고 그 정보를 갖고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다 혹은 다른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챗이라는 중국의 카카오톡을 통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저의 데이터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 자체적으로는 쓸모가 없지만 그렇게 뭔가 때와 시간에 맞춘 정보를 저한테 보냈을 때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그 데이터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양한 연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시베이 요멘춘이라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이제 QR코드입니다. 저는 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켜고 테이블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챗의 플랫폼 안에 이제 들어가요. 제가 제 스마트폰을 통해 메뉴를 주문하고 바로 넣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먹고 나서는 카운터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제 테이블에 있는 이제 QR코드를 다시 스캔을 하면은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저한테 제가 자주 먹던 음식이 상단에 떠 있더라고요. 사실 작은 차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차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9년 3월에 오픈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경우도 위챗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의 브랜드들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브랜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은 항상 위챗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저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미스터 피자를 통해서 이제 베이징을 갔었고, 주로 이 O2O 플랫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와 소셜 커머스인 쿠팡 이런 업체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이런 중국의 변하는 모습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님들께 보여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중국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편견과 오해를 좀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나서 거의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 기사가 한국에 났어요. 그런데 그 기사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니까 짱깨가 너무 싫다. 왜 사람들이 저런 댓글을 달까? 보통 우리나라에 노출되는 언론의 모습이 중국에 대해서 그리자면 약간 이슈화 되기 쉬운 것들이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었고,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갖는 이미지들이 사실 거기에 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중국은 그 랩 오브 차이나, 뭐 쇼미더머니 같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여기도 랩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고, 그들의 뭐 패션이나 뭐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저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중국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처음에 제가 외식 출신이다 보니까 외식업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들을 좀 큐레이션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었죠. 사람들이 중국을 경험하고 나서 저한테 했던 반응이, 아, 내가 알던 중국과 너무 다르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아, 이게 내가 할 비즈니스가 맞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병철 박사님이라는 지금 배달의 민족의 전략 고문이신 그분이 했던 중간계 캠퍼스라는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제 업의 개념을 설정하라 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통신사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또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주고, 나아가서는 신뢰를 구축해서 한중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역할로 나의 일을 다시 보게 되니까, 통신사라는 게 저 스스로한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서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 얻는 그 인사이트가 다르다. 저희가 생각할 때 여행이란 게 그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르고, 또 그 관점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가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의 통신사들을 모아서 도시마다 다른 컨셉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거를 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나통신사는 여러분이 보통의 사람들이 중국에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 가까워진 시장 기회를 통해 또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 우리 한국 사회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